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송파구 삼전동과 강남구 삼성동에 이어서 서초구 양재동에도 일부 구역이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1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나머지 미선정 구역들도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만큼 도심복합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오늘은 양재동 구역들이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심복합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성장 거점형 그리고 주거 중심형이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은 여기 있는 가부터 라까지의 항목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가 항목에 있는 1번과 2번 두 가지의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을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1번 항목에는 해당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 이 안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GBD 도심 권역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번 항목을 통해서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요건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 충족을 합니다. 면적은 당연히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또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사이즈별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을 하지 않아서 당연히 요건 충족을 하고요.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상의 제약사항을 없는 것으로 나와서 성장 거점형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구역들은 주거 중심형도 추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가부터 마까지 항목을 모두 다 충족을 하면 되는데 다, 라, 마 항목은 위에 있는 나, 다, 라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에 해당을 하냐면 여기 역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3구역 그리고 2구역과 4구역도 과반 이상은 이 구역이 500m 면적 범위 안에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을 모두 다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요건들을 봐야겠죠. 여기 있는 주거 중심형에 있는 나 항목을 보면 준공 후 20년 노후도의 40%라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기준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노후도 기준이 모아타운 그리고 재개발 이번에 나온 민간형 도심복합 사업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달라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50%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구역들이 거의 다 80%를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가 충족이 됐다면 민간형 도심복합 사업은 이보다 낮은 4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신통기획이나 일반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노후도를 지닌 그런 구역들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노후 기준이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는 30년 기준에서 67%, 즉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됐다면 이제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6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역들 중에서 양재동 5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몇 년만 더 세월이 흐르게 되면 4구역도 이미 25년 노후도가 80%에 근접을 해가고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도 25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대부분 다 6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일반 민간 재개발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도정법상에 근거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후도가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분석해봤었던 강남권 택지 중에서는 가장 노후도가 강한 지역이 바로 양재 이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모아타운이 대부분 다 실패를 했었는데 모아타운의 동의율이 너무 까다로워요. 특히나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이 사람 수 대비해서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 면적 대비해서 67%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통건물들 위주로 해서 면적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두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무산되는 경우도 일부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구역별로 이 조합원 구성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 머릿수별 동의율이 나올 확률을 보려면 지분조합원과 단독조합원의 이 비중을 볼 필요가 있어요. 1구역이 구역 지정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다세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무려 95%가 넘는 머릿수가 다세대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단독조합원, 근생조합원 같은 경우는 5%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율이 가장 많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6구역 같은 경우도 가장 추진이 활발했었죠. 그 이유는 다세대 조합원의 머릿수별 동의율이 충족을 충분히 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 역시도 적어도 70%대 이상씩을 전부 다 다세대 조합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봤을 때 초기 동의율 확보는 굉장히 용이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지 면적별 동의율이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서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려 67%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대지 면적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양재 1구역 같은 경우는 67% 이상이 다세대 조합원의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단독 조합원 분들 중에 절반의 동의만 얻는다면 사실은 모아타운으로서도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택지에 있는 다세대라고 해서 전부 다 세대별로 분양된 다세대라고 볼 수는 없다. 통으로 건축해서 건설 임대 사업자를 내서 통으로 끌고 가고 있는 다세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강남 택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조합원으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나오더라도 사실상은 이분들께서 통건물 소유자이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기까지 전부 다 열람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67%가 넘는다는 것은 다른 구역들보다는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심복합사업의 동의율 같은 경우는 67%의 토지 등 소유자별 동의, 거기다가 50% 이상의 대지 면적의 동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역들도 한번 보면 67% 이상의 머릿수별 동의율은 채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50% 이상을 지분조합원으로 구성된 구역을 찾는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50% 이상이 지분조합원의 대지로만 구성된 구역은 1구역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심복합사업으로서의 동의율도 상당히 채우기가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 그리고 조합원별로 간혹 가다가 단독 조합원분들이 대지 사이즈가 20-30평대밖에 안 되는 영등포 같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서는 단독 가졌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양재 택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대지 사이즈가 60에서 100평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토지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조합원 분들의 동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자, 그리고 다세대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균적인 대지 지분도 한번 뽑아보면 작은 구역은 6평대, 큰 구역은 9평대 정도. 자, 그러니까 신축형 다세대는 일반적으로 4평에서 5평대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구축, 엘리베이터 없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인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다세대로 지어진 구축 다세대는 8평에서 한 12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비가 한 5대5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것보다는 이 동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80%, 67%에 비하면 정말 천사 같은 동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2채 이상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조합원분들이 오히려 모아타운 추진할 때보다 더 극성적으로 반대하실 확률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모아타운의 공모 방식이 삭제되고 주민 제한 방식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지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전략이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두 가지의 사업 종류,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 이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양재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후도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일부 구역들 같은 경우는 불과 2-3년의 시간만 더 흐르게 되면 일반 도정법상의 재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노후도까지 보인다. 그런데 모아타운 동의율보다는 낮아졌지만 대지 면적별 동의율의 충족이 도심복합사업이라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통건물 소유자분들의 동의가 나올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옵션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이고, 그렇지만 신규 투자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투룸 다세대의 가격이 3억대, 4억대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6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투자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돼버렸고 투자 금액대로는 3억대가 훌쩍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강남권에도 얼마든지 있고 또 신통기획이나 일반 민간 재개발로 동의율이 50% 이상 끌어올려진 지역에서도 2억대 투자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자 물건들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투자 상담 예약하시면 제가 자세한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